한번 해봅시다. 자, 방금 밀도를 배웠다면 이제 용해도차를 이용해서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섞여 있다? 소금은 이렇게 소금 알죠? 소금이 있는데 나프탈렌이 뭐냐면 왜 화장실에 옷장에 들은 하얀색 좀약 있잖아. 그걸 막 부셔가지고 이 소금 사이즈로 만들어. 막 섞어. 그치는 거야. 분리해라 이런 거. 생각하죠?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이때 물에 녹입니다. 그럼 소금은 물에 녹지만 나프탈렌은 물에 안 녹아. 나프탈렌만 따로 체에 거르거나 또는 여기서는 뭘 이용하고 있어? 거름종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거름종이. 그러면 소금물은 밑으로 빠져버리고요. 나프탈렌은 안 녹았으니까 위에 남게 되겠죠. 선생님, 나프탈렌이 약간 뭐예요? 화장실에 소변기 안에 맞아, 그거예요. 이 동그란 거. 맞아, 그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승화가 돼. 공기 중으로 나가. 아, 승화요? 승화돼. 저 풍화라도 되는 줄 알았어. 승화돼. 그래서 이 용매, 지금 물이란 용매가 있다면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나프탈렌은 위에 남게 되고요. 용매에 잘 녹은 소금 같은 물질은 밑으로 같이 빠져버리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프탈렌이 거름종이 위에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통과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용매를 물을 썼을 경우에는 그런데 용매를 바꿔볼게. 용매가 녹이는 물질이잖아. 용매를 바꿔서 만약에 소금과 나프탈렌이 섞여 있는데 에탄올을 준 거야. 에탄올. 알코올을 보면 이번에는 소금이 안 녹아요. 소금이 안 녹고 바로 저 나프탈렌이 녹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름종에 통과시키면 누가 통과하는 거야? 나프탈렌과 에탄올이 이렇게 녹은 게 밑으로 통과하겠죠? 뭐가 위에 남게 돼? 소금이 남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용매를 뭘 썼냐에 따라서 거름종 위에 남는 물질이 뭔지가 달라진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용해도차를 영어 분리합니다. 자, 이걸 왜 용해도차라 불리냐면은 소금 같은 경우는 물에는 잘 녹지만 에탄올에 녹지 않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용해도가 뭐냐면 용해되는 정도예요. 용해되는 정도. 그래서 낮은 게 더 잘 녹는 거예요? 아니지. 용해도가 커야 잘 녹는 거지. 용해가 잘 돼야지 용해도가 큰 거야. 용해되는 정도가 크다. 용해도가 크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소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거야. 하지만 소금은 에탄올에 대한 용해도는 너무 작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반대로 나프탈렌은 물에 대한 용해도는 굉장히 작은 거야. 하지만 나프탈렌은 에탄올에 대한 용해도는 매우 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용해도가 크다, 작다. 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아까 둘이 섞어놓은 걸 구분해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좀 볼게요. 재결정 방법을 배워봅시다. 재결정.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얘긴 한데 황산구리라는 물질이 섞여있는 질산칼륨이 있대요. 둘 다 익숙하지 않죠? 황산구리라는 물질과 질산칼륨이 막 섞여있는 그런 혼합물인 거야. 거기서 순수한 질산칼륨만 얻어내고 싶어. 즉 황산구리 성분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때 어떻게 한다? 뜨거운 물에다가 녹입니다. 뜨거운 물은 둘 다 잘 녹이거든. 다시 말해 황산구리도 잘 녹고 질산칼륨도 되게 잘 녹는 온도예요. 뜨거운 물은. 근데 온도를 점점 떨어뜨리면은 누가 석출된다? 질산칼륨이 석출돼. 무슨 말이야? 뜨거운 물에는 둘 다 녹지만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은 질산칼륨은 녹지 못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야. 튀어나온 놈만 나중에 거름종이로 걸러내면 되겠죠. 그지? 맞죠? 그렇게 해서 순수한 질산칼륨만 따로, 그리고 아직도 물에 잘 녹아있는 저 황산구리는 따로 이게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바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용해도에 대한 부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재결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 물에 녹였으니 결정이 사라졌죠. 결정이라는 건 소금 알갱이 같은 이런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황산구리 결정과 질산칼륨 결정을 뜨거운 물에 다 녹여서 결정을 다 없어지게 한 다음에 온도를 점점 떨어뜨리니까 다시 질산칼륨이 결정이 되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재결정, 다시 결정을 만들어서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어낸다라는 뜻으로 재결정법이라고 말합니다. 재결정법. 재결정. 왜 이름이 재결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만 황산물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섞여 있대요.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죠. 붕산은 본 적 있나? 잘 본 적 없는데 아무튼 붕산도 아까 나프탈렌 비슷하게 하얀색 물질이 이렇게 부셔놓으면 소금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둘이 막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한다? 두 녀석을 100g짜리 물, 온도는 100도씨짜리 물을 준비를 해요. 100도씨짜리 물 100g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둘을 녹이는 거예요. 몇 g씩? 20g을 다 녹여버립니다. 잘 녹겠죠? 왜 잘 녹냐? 이 그래프. 100도씨에서는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과 붕산의 용해도 곡선을 봐봐. 자, 둘 다 어디에서 만나고 있냐면 무려 40이라고 찍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염화나트륨은 100도짜리 물에 40g까지 녹을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붕산도 100도씨에서는 40g까지 녹을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한 건 몇 g밖에 안 돼? 20g씩 밖에 안 되잖아. 당연히 다 잘 녹아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근데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몇 도까지? 20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20도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도 여기 있죠? 떨어뜨리면은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아직도 한 35쯤 돼요. 무슨 말이야? 20도 떨어져도 염화나트륨은 35g까지 녹을 수 있어. 20g? 아유, 아직도 그냥 녹아 있어. 그냥. 그죠? 하지만 붕산의 용해도는 얼마로 줄어? 5로 줄어요. 5. 무슨 말이야? 20도씨에서 붕산은 5g밖에 못 녹아 이 뜻이야. 아까 내가 몇 g 녹여놨어? 20g 녹여놨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5g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몇 g이 석출돼야 돼? 15g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석출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석출량은 몇 g이다? 15g의 붕산이 석출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하면 붕산하고 염화나트륨을 이제 계속해서 구분하고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자, 석출된 이 붕산만 따로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하면은 이 방법을 이제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붕산과 염화나트륨을 이제 계속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야. 순수하게. 반복하면.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럼 또 다른 예들을 좀 볼게요. 또 다른 예들. 이제 다 어려운 건 다 했어요. 다 했고요. 또 다른 예들을 볼게요. 자,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1번이야. 오른쪽 1번. 우리 녹차 티백. 엄마가 본 녹차 티백을 물속에 툭 담그면은 녹차 성분이 막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잎이 다 녹아? 아니죠. 잎은 나중에 건져내죠. 건져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어떤 성분만 녹아 나오는 거잖아. 걔만 물속에 녹기 때문에 그래요. 잎의 모든 성분이 물에 잘 녹는 게 아니야. 그 성분만 물에 잘 녹는 거, 그죠?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추출해낸다라고 해요. 추출. 걔만 추출. 물속에 넣었을 때 걔만 추출되어 나오는 이유가 뭐야? 걔만 잘 녹으니까. 걔만 용해도가 높으니까. 그죠? 그 성분만 우리가 추출해서 먹는 겁니다. 오케이? 녹차 우려내는 거. 드라이 클리닝으로 기름때 제거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기름때만 추출해내는 거고요. 식물의 꽃이나 잎에서 향기 성분만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향수 만들 때 그 성분만 추출하는 것도 이 용해도차를 이용하게 되고요. 약탕기에 한약재를 넣고 끓여서 한약 성분을 분리한다. 이건 여러분들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약재를 이만큼 사다가 이걸 막 약탕기에 막 끓여가지고 이거를 포에 싸가지고 막 쭉쭉 짜가지고 임금님 드리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때 그 약에 있는 모든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약재를 다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죠. 거기서 중요한 성분은 액기스를 짜내는 거잖아. 추출하는 거야. 추출해내는 거야. 자, 이것도 다 일종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일염의 정제. 자, 천일염이 뭐냐면 우리 염전에서 얻는 소금 있죠. 염전에서 얻는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그 천일염에는 약간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일염을 뜨거운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천천히 온도를 낮춰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뜨거운 물이 아닌 물에 녹였다면은 소금은 물에 잘 녹지만 이 불순물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그 물에 녹인 다음에 녹지 않은 성분만 거름종이로 걸러내는 방법 또는 거름 용액을 또 증발시켜서 깨끗한 소금을 얻는 방법 이것도 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어떤 합성 의약품이 있는데 그 합성 의약품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재결정법을 이용해서 순수한 아스피린을 얻어낸다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걸 보는 이유는 이런 아스피린, 천일염 뭐 이런 등등 이런 녹차 우려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얘들이 다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구나라고 인식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안 해봤나? 옛날에.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 사인펜? 수성 사인펜? 옛날에 실험 분필을 가지고 실험 많이 했는데 이 분필 끝에다가 누가 수성이냐? 이거 되겠다. 요거 수성 사인펜 보이네. 수성이 보이죠. 수성 뭐예요? 수성이 뭐냐면 물에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까만색이잖아. 확인시켜볼까? 까만색이에요? 오케이? 까만색이죠, 까만색. 비싼 거. 까만색 보여요? 까만색? 이 잉크가 까만색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면 까만색이 된다. 그래서 이 까만색은 그냥 까만색 잉크가 아니야. 여러 색이 섞여있는 잉크예요. 근데 내가 이걸 딱 주고서 두거나 이 까만색 잉크인데 다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분리해줘. 거름종이. 거름종이 이거를? 아니요. 저렇게 이렇게? 거름종이 맞아요. 맞아요. 점찍은 다음에. 맞아요. 그거야. 이걸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거름종이에다 이걸 땅땅땅땅 찍은 다음에 물을 쭉 전개시켜. 물을 이렇게 흡수시키는 걸 전개시킨다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빨간색과 여기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냐? 뭔 색이냐? 보라색이네요.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이라고 쳐볼게요. 파랑, 노랑, 보라가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 파란색은 굉장히 잘 따라가죠. 물이 쭉 전개됨에 따라서 파란색은 같이 쫙 따라갑니다. 근데 보라색은요, 천천히 따라가죠. 이 전개되는 속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가지 색깔로 다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체크합시다. 잉크의 색소별로 이동하는 속도가 다름으로 이게 이유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떻게 이 까만색 잉크를 다시 세 가지 색깔로 분리할 수 있니? 라고 말한다면은 잉크에 따라서 잉크 색깔에 따라서 색소별로 이동 속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빠른 거야? 맨 위에 올라간 얘가 가장 빠르게 이동한 거죠? 얘는 좀 천천히 이동한 겁니다.
이동속도 차이 때문에 되는 거고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점을 찍을 때 물속에 잠기게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물속에 잠기게 찍으면 찍은 게 물속에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퍼질 거 아니야. 그치? 물 위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다면은 거름종이를 이렇게 여기다 찍어야 돼. 그죠? 물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줘요. 물 위에 여기다 있죠? 거름종이의 점을 찍은 부분은 물에 잠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러줍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은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현재 내가 지금 이 까만 점은 하나, 둘, 셋으로 나눠졌죠.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찍은 그 점, 까만 점 속에는 몇 개의 색소가 섞여 있었구나. 3개의 색소가 섞여 있었구나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죠.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편하게 크로마토그래피 간편하게 실험할 수 있고요. 체크. 여러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딱 한 번만 실험하면 이 모든 성분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점만 찍으면 되니까 양이 적어도 분리할 수 있고요.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도 이 속도 차이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분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나 보여줄게요.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보세요. 이 크로마토그래피 실험한 거거든요.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D라는 물질, E라는 물질을 각각 점을 찍어서 각각 전개시킨 거야. 잘 봐. A라는 물질 먼저 볼게요. 쭉 전개시켰더니 여기만 점이 찍혀서 뭔 소리야? 한 가지 물질로만 된 거예요. 즉 얘는 혼합물이 아니야. 이해해요? 혼합물이 아닌 순수한 물질입니다. 이해됩니까? 전개가 하나도 괜찮아요. B 볼게요. B는 얘를 전개시켜도 어떻게 돼? 하나, 둘, 셋으로 분리가 됐죠? 자, B는 몇 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다? 3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C는요. C도 순물질이야. 그죠? 순수 하나잖아. C가 여기까지 간 거야. C도 순수한 물질입니다. 순수한 물질을 찾아라 그러면은 뭘 찾아줘야 돼? A 순수한 물질이고요. C도 순수한 물질이고 D도 순수한 물질이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다음 중 순물질을 찾아라. A, C, D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혼합물은 누구야? 혼합물은 B하고 E가 혼합물이죠? B, E가 혼합물입니다. B는 3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이고요. E는 2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 추가 문제. B에는 A가 들어있는 부관아 A 들어있어? 이거 A잖아. 들어있습니다. 보이나요? B 속에는 A가 들어있는. B 속에도 누가 들어있어? C도 들어있습니다. D도 들어있어요. B는 뭐가 섞인 거다? A, C, D가 섞였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E는 누가 섞여있어? A, C. A하고 C. C. A, C가 섞여있어. 이름 들은 거지? 자, 그래서 누가 섞였는지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크로마토그래피 어디 이용하냐면요. 운동선수들 도핑 테스트 할 때. 선수들이 막 기록이 엄청 잘 나왔어. 알고 보니까 도핑, 이 금지 약물을 먹었어. 어떻게 할 수 있다? 약한 거예요? 약한 거지. 약을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합니다. 금지된 약물이 막 쭉 올라가. 이거 뭐야? 사람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나오면은, 얘는 금지된 약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분 물질에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가 나타날 테니까. 그죠? 할 수 있다는 거고, 과학수사, 그다음에 농약 성분 검출, 단백질 성분 검출, 엽록소의 색소 분리, 꽃잎 색소 분리 등 여러 가지 색소들을 분리할 때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 되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